안녕하세요. 합동의사대학교 명예교수 김경호 변호사입니다. 어제는 서울 국방부 형사재판이 있어서 오전에 김어준 쇼에 참석을 했는데요. 오늘은 대구재판이 마침 영상재판이어서 어제 대전으로 내려가지 않고 오후에 매불쇼에 참석할 예정입니다. 제가 지금 요즘 강조하고 있는 것은 윤석열이 구속 취소가 됐는데 재구속 가능성에 대해서 강조해서 설명드리고 있습니다. 재구속의 부분은 형사소송법 208조 1항의 명문의 규정으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다른 중요한 증거가 발견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재차 구속할 수 없다. 재구속 금지 규정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이 재구속 금지는 수사기관, 경찰, 공수처, 검찰에게 명령하는 규정입니다. 법원의 경우는 어떤가? 법원은 기소된 이후에는 법원의 관할, 법원의 시간입니다. 법원의 경우에는 명문의 규정이 없습니다. 형사소송법에 법원에 대해서 재구속 금지 규정이 없습니다. 그런데 판사분들이 판사의 바이블이라고 하는 법원 실무제요, 법원 실무제요 형사 3편에 2022년에 편찬됐습니다. 여기 460쪽을 보면 법원의 경우에는 재구속에 제한이 없다. 명문의 규정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것의 의미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설명드리고 윤석열의 경우에 어떻게 적용이 되는지 오늘 추가적으로 설명드리고자 합니다. 지규현 판사는 깨어있는 민주 시민에게 엄청난 충격을 줬습니다. 지금 광장에서 집으로 돌아가지 못하는 윤석열 탄핵을 주장하는 많은 분들에게 커다란 고통을 줬습니다. 그가 결정한 내용을 보면 구속 기간을 날, 데이가 아니라 시간, 아워로 결정했습니다. 이것은 형사소송법 명문의 규정에 위반된 겁니다. 판사는 형사소송법을 해석하는 권한을 가지고 있는 거지 형사소송법 규정을 만드는 입법의 권한은 없습니다. 그것은 국회의원의 권한입니다. 형사소송법 201조의 2, 7항, 지금 문제가 되는 구속기간 불산입은 구속영장 청구서 접수한 날로부터 반환한 날이라고 구속기간의 불산입을 명문으로 규정했습니다. 그리고 또한 형사소송법 66조 1항은 기간의 계산이라고 해서 구속기간의 초일, 첫날은 시간 계산을 하지 아니하고 1일로 산정한다. 다시 말해서 시간 계산하지 않는다고 명문의 규정을 두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규현 판사는 3년 전에 자신이 참여한 형사소송법 해설서에도 그때는 날 기준이라고 적어놓고 시간으로 판단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구속 기간이 만료가 됐는데 그 이후에 기소됐다. 절차적 흠결이다. 구속 취소다. 이렇게 판단한 겁니다. 여기에 결정적인 위헌이 있는 겁니다. 바로 법원 실무제요에서 법원 재구속의 경우에는 재구속에 제한이 없다. 이것의 의미는 뭐냐면 판사는 반드시 절차적 판단 이후에 내용적 판단까지 해야 됩니다. 여기서 내용적 판단이라는 것이 바로 형사소송법 70조 구속 사유입니다.
내란의 죄를 범하였다고 볼 만한 상당한 의심이 갈 만한 사유, 범죄의 중대성, 모든 국민은 TV로 봤습니다. 거기에 중요한 증거인멸의 우려, 헌법재판소에서 거짓말을 밥 먹듯이 했습니다. 지금 구속 취소된 이후에도 여기저기 전화해서 정치인들을 오라고 합니다. 증거인멸의 우려가 더 커졌습니다. 판사는 이 구속 사유에까지 판단을 해야 하는 겁니다. 실제 그런 사례가 있었습니다. 그게 바로 2018도 19034 대법원 판결입니다. 이 사안은 2018년 1월 19일 날 사기범, 잡범이 구속됐습니다. 그런데 그 변호사가 똑똑하게 구속에는 절차적인 요건이 있는데 그게 바로 형사소송법 72조입니다. 네 가지입니다. 범죄 사실의 요지, 구속의 사유, 변호사를 선임할 수 있는 사실, 또 하나 변명의 기회. 변명의 기회도 줘야 됩니다. 그게 바로 청문 절차입니다. 이 청문 절차를 거치지 않았다고 해서 위법을 문제로 삼았습니다. 그때 1심 판사, 기소 이유니까, 수사기관이 아니니까 기소 이후의 판사가 헌법 정신에 따라 적법 절차, 인권 존중, 맞다, 위법하다, 구속을 취소한다. 그러나 그것은 절차적 흠결이다. 내용상 판단, 즉 법원 실무 제요에 재구속의 제한이 없기 때문에 그 사건에 대해서 재구속의 제한이 없기 때문에 너에게 구속의 사유가 그대로 있느냐 없느냐 내용상 판단을 한 겁니다. 그래서 보니까 증거인멸의 우려가 여전히 있다. 그래서 구속 취소로 석방한 날 바로 직권으로 판사가 직권으로 재구속했습니다. 이게 대법원 판례의 입장입니다. 그렇다면 직위원회는 절차적 흠결이라고 해서 거기서 판단하고 끝나면 안 되는 겁니다. 법원 실무 제휴에 재구속 제한이 없기 때문에 내용상 구속 사유까지 그리고 대법원 판결도 있기 때문에 거기까지 반드시 판단을 해야 하는 겁니다. 그런데 거기까지 판단 안 하고 그리고 구속 취소를 했습니다. 이거는 고의적으로 보입니다. 이런 판사는 처벌해야 됩니다. 대한민국의 정치인들은 검사의 위법에 대해서 검찰청을 해체하겠다. 그리고 판사, 직위원 판사 같은 사람을 보면 사법부를 개혁하겠다. 그런 뜬구름 잡는 얘기 하지 마시고 기본이 뭐냐면 검사와 판사에게 엄청난 대한민국을 들었다 놨다 할 수 있는 심우정의가 즉시 항고해야 되는데 즉시 항고하지 않겠다 포기를 해버리니 대한민국이 이렇게 들었다 놨다 하는 이 검사 판사의 이 엄청난 권한에 대해서는 거기에 걸맞는 당연히 책임을 져야 된다. 책임! 헌법 정신입니다. 공무원은 헌법 7조에 따라 국민 전체 봉사자입니다. 따라서 권한을 가진 만큼 책임을 져야 됩니다. 그런데 판사와 검사는 이 책임이 없습니다. 사실상 없습니다. 그러니 이런 자들을 처벌하는 법 왜곡죄를 만드는 게 그게 검찰 해체나 사법부 개혁이나 그거보다 더 중요한 겁니다. 그리고 이번 12.3 윤석열 내란, 저는 반란이라고 얘기하는데 내란 사태에서 내용상, 증거상으로는 다툴 수가 없습니다. 윤석열 변호사나 김용용 변호사나 짱구가 아닌 한은 내용상 다툴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처음부터 제가 글을 쓰고 영상을 만들 때 이들이 할 수 있는 장난은 절차상이다. 수사관할권이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수사관할권이 위법하면 그 위법한 수사에 터잡아서 수집된 증거들은 아무리 그 내용이 충실하고 아무리 내란죄고 하더라도 위법하게 수집됐기 때문에 증거로 채택될 수 없다. 이거 가지고 장난칠 거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리고 검찰, 실무적 검찰이 거기에 그 장난에 도움을 준 겁니다. 이 절차적 흠결을 직위원회도 얘기한 겁니다. 따라서 이 부분은 특검법을 만들 때 이런 얘기 누구도 안 했는데 그 특별한 규정을 만들어서 이런 수사관할권이나 기타 절차적 흠결에 대해서
간이하게 보완할 수 있는 규정을 만들면 됩니다. 물론 그 절차적 흠결은 이전에 있었고 특검법이 만들어진 건 이후이기 때문에 소급입법의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헌법 13조입니다. 그러나 소급입법이라는 것은 내용상의 문제인 경우에 문제가 되는 것이고 이건 절차이기 때문에 충분히 간이하게 보완이 된다라고 규정을 두면 됩니다. 그리고 내용상의 경우에도 전두환 대통령의 경우에는 내용상의 경우에 공소시효 끝났는데 처벌을 소급해서 준 사례도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직위원회는 대한민국 대역적이 되지 않으려면 제가 직위원회한테 편지 형식으로 페이스북에 글을 올렸는데 당장 너의 손으로 지금 활보하고 있는 윤석열을 흑구속, 흑적 재구속하기 바랍니다. 그렇지 않으면 당신 때문에 법 왜곡죄 신설되고 당신도 패가 망신합니다. 이상 합동구사대학교 명예교수 김경호 변호사였습니다.